네, 우선 오늘 세종시 폐기물 감축과 처리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세종에는 9개 시민사회단체가 있고요. 거기서 연대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이후에 뭐 탄소 중립 관련된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종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 그리고 처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민들의 이야기에서 좀 편한 자리에서 좀 나눠보고자 오늘 시민 토론회를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고요. 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자세만큼은 좀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종시 폐기물 감축과 처리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성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깐 토론회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대표이신 황시환 대표님의 말씀 듣고요. 그리고 순서는 오늘 토론회 순서는 박창대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이주봉 YMCA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 과장님, 그리고 이순열 시의원님, 그리고 성은정 제가 이렇게 쭉 폐기물 감축과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서 의견 수렴하는 주민 의견 수렴 프로세스 관련된 이런 내용들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저희 황치환 대표님의 말씀을 좀 모두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 뜻깊고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토론회를 했는데 아쉽게도 반쪽 토론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대책위에서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걸로 그렇게 대책위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고 또 주민들 간의 의견 분분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잘 그 방향을 좀 찾아내고 대안도 좀 찾아내고 그런 어떤 유익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진 오늘 이 자리인 만큼 우리가 그 벌어졌던 간극을 좁히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그리고 자원순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폐기물 감축을 이뤄내고 또한 늘어나는 우리 세종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론화가 부족하고 또 사회적 합의와 주민 동의가 충분치 않은 문제가 다소 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갈등이 극심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역 갈등 해결과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지역 사회의 폐기물 처리 방향이 도출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면서 간략하게 모두 인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종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대 차장님께서 세종시의 폐기물 감량 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짚어볼 부분하고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대안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계속 계시나요? 아니 또 가시게 되면 그 시간을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네,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이제 절차나 법적 프로세스나 승인 과정, 예산 확보 과정, 또 계획 과정, 주민들과의 대화, 여러 소통의 과정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쯤에서 더 많은 갈등과 사회적 낭비, 아니면 심지어 사회적 예산까지 또 낭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지금이라도 조금 우회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정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좀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나 어떤 공감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겠다. 징검다리를 다시 하나 만들어 가야겠다. 급히 뭐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현자는 뭐 돌을 보고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리가 이 징검다리를 시에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징검다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금 벌써 소각장 추진은 뭐 당위적이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돼야 되고 읍면 지역 읍까지는 아니지만 면 지역에 그러니까 뭐 유치 신청을 통해서 한 거지만 신도심이 아닌 지역에 통합 처리 시설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그걸 뭐 설득하거나 주장하거나 계획이 추진되는 형태로 왔다고 하면 그걸 위한 뭐 충분한 연구 용역이나 뭐 여러 구상과 뭐 논의가 있었겠지만 그랬던 것에서 이제는 그렇게 간 것이 과연 잘 됐나에 대한 것은 각자의 뭐 평가하시는 분들마다의 몫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저는 하여튼 지금 소각장 그러니까 폐기물 정책도 그렇고 그 소각장 처리 시설의 어떤 그 추진 계획 이게 지금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제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서 밟아야 될 과정으로 뭐가 있을까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쓰레기가 많이 넘쳐나고 처리하는 것은 매립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결론을 지어서 갈 게 아니라 각 발생하는 양이 각 뭐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있겠죠. 발생량에 따라서 이게 분산 처리되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처리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소각 대안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원화되거나 뭐 아니면 재사용 재활용을 더 높일 수 있거나 심지어는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서 어떤 배출 형태를 정말 그 분리 배출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그 견인해낼 수 있는 쪽에 대한 평가나 그걸 더 좀 노력을 더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소각장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그 결론이 지어지고 맞춰지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로 오다 보니 미처 못 짓고 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타 뭐 나라나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한 연구 또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각장 처리 시설이 이슈가 된 이 마당에 소각장 처리 시설에만 뭐 블랙홀처럼 소각장으로만 모아지는 그 이 이슈나 이 내용이 아니라 소각 대안 기술이라든지 감량이나 재활용 재사용을 어떻게 늘려갈 건가에 대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이런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내놓고 이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뭐 위원회나 자원순환위원회나 아니면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한 뭐 협의회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그 마련되면 이 두 날개가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좀 쏠린 현상 이런 것들도 좀 막을 겸 이 한쪽의 날개와 폐기물 정책이 올바르게 가기 위한 방향 이 두 개의 날개가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지금 소각장이 이슈가 됐을 때 시작해야 더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 합의 공론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아무리 해도 불충분하고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이 소각장 처리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의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은 마땅히 참여하고 해서 이 소각 시설에 대한 어떤 그 협의 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넘쳐나는 폐기물 계속 발생량이 늘어날 거긴 한데 감량과 재활용 재사용을 아무리 늘려도 계속 늘어나는 이 폐기물 처리는 매립이 좋으냐, 소각이 좋으냐, 위탁 처리가 좋으냐, 분산 처리가 좋으냐 뭐 등등 이런 대안도 좀 찾고 그 다음에 소각 처리가 된다고 뭐 가정할 건 아니지만 소각 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걸 최소화하고 그 불가피하게 그 입지 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논의가 되겠죠.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한번 되고 나면 그 어떻게 지을 건가 정말 그 혐오 시설이 아니라 혜택 시설로서 정말 지상에 공원과 체육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나 유치하고 희망하는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혜택을 누린다고 해야 되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의 어떤 시설 그게 뭐 농촌 지역으로 가든 동지역으로 가든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게끔 하는 어떻게 지을 건가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참여를 통해서 모색이 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와 서명을 뭐 받아서 뭐 유치가 됐지만 실제로 거기 계속 살 분들이 아닌 분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서 그 유치 신청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 지금 폐촉법에 있는 그 근거는 글쎄요 또 과감하게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시에서 유치 조건을 유치 공모를 할 때 폐촉법에 있는 간접 영향권 300m를 까다가 그걸 인용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한 건데 실제로는 그 바람 영향이나 지형에 따라서 그 간접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간접 영향권이 설정이 될 텐데 실제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러면 이쪽 주민들의 동의 절차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어떤 의견 수렴이나 결론적으로 이제 주민 동의죠. 주민 동의와 설득의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그게 더디 걸리더라도 그런 걸 목표로 삼아서 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계속적인 공청회가 됐든 그게 어감 느낌의 뭐 공청회와 설명회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무슨 강압적인 설명회, 일방적인 토론, 일방적인 공청회로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로 비춰진다면 뭐 대화마당, 뭐 아니면 뭐 간담회, 뭐 여러 형태로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런 과정이 진한하게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돼야 어느 지역에 가서든 이게 선례가 돼서 저는 이제 뭐 원만한 추진이 아니라 정말 그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저는 여하튼 시민사회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이것이 좀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동의를 얻어가는 오늘 토론회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창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량과 같이 가는 폐기물 정책이 좀 돼야 되겠고 그 안에서 주민 동의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충분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좀 진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면적으로 한번 세종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다 꺼내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종에서 마찬가지로 또 환경하면은 YMCA 또 빼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 관계되어 있어서 YM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주범 총장님이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세종시 폐기물 감축과 처리를 위한 토론회인데요. 어쨌든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YMCA에서 진행하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014년 4월에 그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좀 강구하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 세종YMCA 자원순환센터 협동조합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순환 그 센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종이팩 그 집화 장소를 임대하고 수거 차량을 임대해서 종이팩을 자체에서 수거하고 집화장에 가져다주는 그 종이팩 재활용 사업에 좀 매진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그 현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 공동대표 황치환 대표님께서 그 역할을 좀 굉장히 몇 년간 담당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테트라팩 코리아라는 곳과 종이팩 자원순환운동 협약을 체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폭넓게 좀 세종에서 좀 활약을 했고요. 대원 리사이클링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의 전문점의 그 우유팩들을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테트라팩 코리아 세종 YMCA하고도 2015년 9월에 또 협약을 하면서 시도 결약을 해서 종이팩을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고요. 현재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그 종이팩 무인 교환대를 주민센터에 설치도 해놓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종이팩 자원순환 교육을 연간 한 80회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아마 한 150에서 200명 정도씩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하나하나 모아져서 2019년에는 그 세종 호수공원에서 자원순환 축제를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좀 진행했고요. 불행히도 그 이후에 2020년, 21년은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그런 자원순환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 자원순환 내용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의 그 교육 사업을 실시했고 캠페인을 전개했고 2019년에는 녹색 가게를 다시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현재 그 거점들이 좀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점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잠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세종YMCA는 생활 속 자원순환에 좀 집중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그 폐기물 감축하고도 좀 맥락이 같이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그다음에 종이팩, 그다음 요즘 좀 그 플라스틱을 대용해서 만들어지는 사용하고 있는 테트라팩, 그다음에 재활용 한번 사용한 나무랄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그 생활 속의 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하는 내용을 좀 YMCA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들하고 결합한 재활용 자원순환으로는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받고 있는 교복을 자원순환하고 재활용하는 그 청소년 교복은행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지난 토요일 날 세종시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의 주제가 세종시 환경이었습니다. 그 주제 환경에서 세종의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이 뭐냐, 실천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
그 중에 대부분의 이 쓰레기 수거장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에 참여했던 뭐 많지 않지만 한 50여 명의 청소년, 청년 시민들이 쓰레기 수거장에 대한 문제를 꺼내면서 굉장히 질 높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세종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 내용을 담은 실천 선언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생각들이 다르고 현재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온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요즘에 또 얘기하는 뭐 기적의 놀이터 이런 등등은 굉장히 긴 시간들을 투자하고 투여해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의견 조율하고 했던 그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들 간격을 좁히고 모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종에도 아주 첨예하게 간격이 있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만들어가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YMC에서나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행사에는 저 일회용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용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도시락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그 도시락이나 이런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그릇째로 가지고 와서 그릇으로 먹고 그릇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무젓가락도 쓰지 않는 이런 행사들을 지금 YMCA나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하나하나의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종시가 나중에 2030년도, 2040년도에 얼마 정도의 쓰레기가 될 것이냐,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곱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감량 정책과 같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받았나보는데 세종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일단 뭐 시민들 때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과 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걸림돌이고 디딤돌이고 저는 충분히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각장이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수각장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걱정하시는 것만큼 감량화, 자원화에도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2020년에 36만 명이 됐습니다. 그 2020년에는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류까지 합하면 187톤이라는 폐기물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 16년 대비 2배에서 4배까지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생활 폐기물이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전동면에 45톤짜리 소각로가 있고요. 가람동에 연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자원화를 위한 자원 휴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시설에서는 53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 처리가 106톤 정도로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28톤이 들어오는데 동지역은 저희 수질 보관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음면 지역은 위탁 처리, 외부 위탁 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6년에는 96톤이었던 게 2020년에는 187톤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가 2030년에 예측하기로는 일일 한 338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정책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자원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문화 조성이 일단 의식 개선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감량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재활용률을 어떻게 제고를 할 거냐 거기에 최종적으로는 자원수사 기반 시설 그러니까 처리 시설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에 대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게 이제 용기내 세종이라고 참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5개소가 저희한테 참여 신청을 했고요. 그 가게에서는 용기를 가져가서 저희가 물건을 받아오는 그런 사업에 적극 추진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자원순환을 비롯해서 모든 환경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 대상으로 13개소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 나눔 기부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 문화를 자원순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량 감축하는 게 제일 큰 일이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코로나 때문에도 늘어나는 걸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일회용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다회용품과 설거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자동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음식물 감량화는 저희가 감량 인센티브를 한번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 공공 집단 급식사에서 나오는 양이 사실은 가정에서 나오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 집단 급식소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스팩은 그동안 참 논란도 많았는데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주어서 수거하면 저희가 세척하고 소독까지 해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 작년부터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배출을 하는 거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종이팩하고 멸균팩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관리 도움이라고 올해 저희가 55명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51명 채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요. 공동주택의 폐기물 분리를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 거에 대한 저희가 지도하고 조금은 점검도 하고 그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이 참 문제긴 한데요. 영농 폐기물에 거점 수거하는 장소가 있긴 한데 그것이 관리가 조금 미흡한 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영농 폐기물의 폐비닐이 오염도 제일 많이 되고 재활용 대상이기도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말 대비는 한 24% 이상 지금 수거율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자원순환하고 나면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쪽 소담동 그 로컬푸드 매장에 저희가 업사이클 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실시 설계가 돼서 건축이 되면 후년부터는 이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가 자원순환의 기반, 뭐 교육, 홍보 또는 창업의 역할, 창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컨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문제인데요. 일단 이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는 아까 말씀 우리 차장님 하셨듯이 생활 폐기물은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자원 순환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매립은 30년부터는 직매립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완전 법적으로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안으로는 소각시설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폐기물 소각시설을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게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뭐 용역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동지역에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읍면 지역에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동따로 읍면 지역 따로 지어서 나중에 두세 군데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냐, 어차피 필요한 거를 같은 세종시니까 세종시에서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이제 통합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하면서는 제일 어려운 게 입지입니다. 있어는 되겠지만 뭐 어딘가 내 집 앞, 내 앞에는 뭐 싫은 게 뭐 누구나 같은 마음이니까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했고요. 1차 공모 때는 또 취소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2차 공모를 해서 지금 입지 후보지가 이제 한 군데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저희가 요즘 설치하는 지금 여기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지만 아산이나 하남이나 안동이나
지금 요즘 설치되는 시설에서는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환경으로 인한 오염 피해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주민들과 많이 협의하고 만나면서 저희가 입지 후보지가 입지 선정이 되기 전까지도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의혹도 있으시고 하실 테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원순환과의 김은희 과장님께서 지금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감량과 관련돼서 지금 정책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해 주신 거고, 그 중에 가장 지금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시설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는 조금 뭐 궁금하신 것도 있고 질문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따 토의에서도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으니까요. 그때 좀 같이 이야기를 좀 건전하게 좀 답이 있는 대화들로 토론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시의원님께서 네, 또 세종시에 관련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도시 우리 세종시가 인구 37만의 이제 도시로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나 뭐 대도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그 도시의 편리성이나 어떠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갖는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게 곧 이제 쓰레기 문제고 교통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그 모습 이면에 그 교통실증이나 그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쓰레기 배출로 인한 어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피할 수 없는 환경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그 특정 입지 선정과 관련되어서라기보다 약간 법률적으로 기본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폐기물 관련된 법률이나 우리 세종시 조례를 9월부터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폐기물 관리법이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2조 정의 파트에 폐기물이 뭔가라는 정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정의 부분이 개정된 것만 해도 2007년, 2009년, 2010년, 2010년 7월, 2015년 1월, 2017년 1월 이렇게 여러 번의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문명이 지금 이 폐기물과의 어떤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과제, 당면한 문제라는 걸 이 개정 횟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나 쉽게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게 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민 단체들이나 이 전문가들도 이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에서도 이 폐기물 관련해서 계속적인 정기적인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을 다양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데 우선 감량 그리고 그 이미 폐기물로 된 물질들을 어떻게 또 자원화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일부 연구진들의 노력들을 저희가 이제 포럼을 통해서나 탄소 중립 포럼 세미나 이런 데 가봐도 항상 이 폐기물을 자원화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늘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참석하신 이주봉 총장님의 큰 화두이기도 한데요. 이 재활용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법률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오늘 좀 참석을 못하셔서 아쉬운데 우리 비상대책위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좀 그 소통의 물꼬를 트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는데 그 폐촉법 제19조에 보면 지역개발 계획의 반영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단지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을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투영해야 된다는 법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 법률에 의한 행정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세종시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또 개정이 열심히 되고 있는 이제 조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폐기물 관련해서 집행부에 좀 질의 내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세종시의 이 그 공동주택에 보면 대부분 배출된 생활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거 업체들마다 수거해 가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우유팩을 따로 배출을 해야만 가져가는 업체가 있고 아닌 곳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져가는 데가 있고 이런 어떤 배출 기준부터 확실하게 우리 세종시가 정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가 되어지면 시민들이 대부분 다 그 규칙을 잘 준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재활용 센터가 그 인구수 대비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쓰레기 배출장에 가보면 정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책상이나 책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세종시는 좀 공간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배출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증을 하시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소액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이 사이클이 가능한 재활용 센터가 각 구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도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이 뭐라고 할까 시스템이 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이 배출량 감량을 위한 방안을 학교는 학교대로 또 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 각각에 맞는 감량 정책을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는 또 교육의 일환으로도 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세종시에 많이 자리를 틀고 있는 이런 정부기관에도 좀 더 촘촘한 이 감량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회용을 전면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어떤 시범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량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같이 만나서 서로의 고민이나 의문점을 좀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비상대책위원회나 원주민분들 해당 지역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네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간절히 뵙고 싶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는 MBC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일주일 정도 이제 저희도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3, 4일 안에 이미 플라스틱이랑 관련된 이 일회용이 저 스스로도 그 양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순여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또 이렇게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데요. 세종시에는 2030년 그 이후까지도 아마 뭐 더 발전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더 많은 시설들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시설을 이전해 오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기술을 새로 들일 때마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매번 이렇게 갈등 비용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소비하면서 세종에서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전동면에서 지금 그렇게 계속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 완벽하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좀 갈등의 부분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갈등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고 입장이 아닌 실익 이게 겉으로의 표현하는 것과 또 안에서 욕구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서로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 각자 고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는 그런 대화와 토론의 자리도 필요하겠다. 그럴 때 객관적인 기준을 좀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원칙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의 의사결정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민주시민 교육 받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른이고 저희는 근데 저 때만 해도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그 시민분들이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사실 받는 기회가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치와 협치의 시대이고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데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민주시민의 의사결정이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공동체의 문제를 이게 지금 전동면만이 아니라 연기면, 연서면, 조치원 관련된 여러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동체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저희도 세종시에서도 이제 한번 저희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좀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좀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이기 때문에 소통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주민협의체 제가 그게 어떠한 이름을 가진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지금 현재에서 이 폐기물 처리와 관계되어 있는 입지 선정과 관계 있는 이 문제들을 좀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숙려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게 지금 행정은 행정의 시기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시기가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숙려 기간을 좀 설정을 해서 실제로 전동면에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러기 때문에 쭉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한 번에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겠지만 세종 시민으로서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식에서 좀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지금 행정의 시계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시계가 좀 달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잠깐 멈춰서 충분하게 좀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마음을 틀 수 있는 그러한 숙려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지금의 시간을 스톱워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잠깐 멈추는 그런 시간들이 세종시에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시간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열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등의 해결 방식을 좀 바꾸는 건데요.
사적인 해결 방식에서 이제는 공적 해결 방식으로 전동면, 연서면, 한 면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라고 해서 저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좀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 가는 이런 방법을 좀 저는 좀 시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어떤 식의 모양이나 형태를 하더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에 가고 있는 시계를 시민의 시계와 행정의 시계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동면에서 지금 반대 측에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입장은 좀 시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리를 한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태동 시기에 제반시설 관련해서 이미 계획으로 소각장 시설 설치는 육생활권에 있었다. 이후에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했다가 또다시 주택단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 소각장 시설로 인한 영향권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신도심에서는 두할 리 없으니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읍면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의 의도에 좀 반대한다. 예정되었던 곳을 주택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LH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LH가 부담한다는 건축비는 고작 1,700억 정도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 희망 신청 공모에 응한 전동면의 신원 콘크리트죠. 이미 폐업 단계에 있던 회사로 땅을 시에 넘겨버리고 송성리를 떠날 생각으로 300m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절차를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평강 요양원 이곳 사람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은 것이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동면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는 분들이 아니고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인데 전동면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청을 한 그 신원 콘크리트 대표의 신청을 그대로 받고 행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동면 주민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처음부터 전동면 주민의 동의 없이 시작한 소각장 설치를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적합도 점수까지 받고 전동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여보내서 세종시 어떤 그런 밀실행정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를 저기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입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따가 뭐 질의라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좀 나누는. 근데 저는 어쨌든 입장문을 주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이야기를 건네고 나를 좀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좀 저는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또 이제 토론회에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문 발표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장은상 과장님께서 가장 여러 가지 주목적으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테이블 토론에 계신 분들께서 좀 질의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좀 편한 말씀 좀 나누고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입장문이 전달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해명 내지는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육생활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정지역, 동지역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나오는 거에 대한 처리 시설 계획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읍면 지역에 지금 전동면 신중리에 45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는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지역도 설치 단계에 있었고 저희 읍면에도 필요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동지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짓고 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은 세종시 입장에서 동에도 하나, 읍면에도 하나 같은 시기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를 받았을 때 이게 세종시 전체로 시 전체로 볼 때 한 개를 통합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LH한테 이익을 안겨줄 생각은 저희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세종시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리는 만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1,700억은 환경부에서 소방로를 질 때 환경부에서 설치 단가를 평당 얼마라고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시한 단가당 동지역에서 설치해야 되는 필요 용량을 계산해도 부지비를 계산을 했을 때 1,660억이 이제 저희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신혼 콘크리트가 폐업 상태였다 이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도 이제는 뭐 법에 대해서는 우리 박장대 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 폐촉법에 보면 300m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을 300m로 보기 때문에 그 300m 이내에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라 하는 게 저희의 공모 신청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m 이내에 이제는 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요양원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신청하고 나면 신청 서류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디 여기뿐만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자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은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와 동의 대상 그때 당시는 요양원은 한 시설이니까 그 동의 대상 시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저도 참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동면분들이 전체 한 주민 5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촉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의문도 있으시고 반감도 있으셔서 그분들이 그만두셨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동면과 연서면과 그 인접지역면에 입지선정위원회 추천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게 반대하는데 무슨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셔서 아무도 입지선정위원회 추천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시장 조례 근거에서 시민으로 추천을 저희가 선정을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은 저희도 참 아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서근남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여하튼 어떤 모양새가 됐든 주민협의체에서 만나서 상의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소통하면서 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저희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좀 자유롭게 뭐 테이블 토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세종시 관내 기업 중에 저희가 사실 이제 그 플라스틱이 그런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들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 어느 때 제일 만나보면은 선물, 추석 명절 선물이거나 어떤 선물 받았을 때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불필요하게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내 기업에서 있는 데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포장 재료를 좀 줄이는, 그래서 보니까는 참치캔에서도 요즘에는 캔 나가내고 위에 플라스틱 뚜껑 없이 그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과대하게 들어가는 포장 재료를 좀 줄이는 그런 관내 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데서 좀 자원순환과 요 영역으로 해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마련하는 거, 세종시 좀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 좀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지 그런 거 우선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저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우리 세종시 지금 출범 9년 차인데 세종시는 원래 건설할 때의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상에 사실은 그 자연을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율 52.3%를 유지해서 세계적 그 친환경 녹색 명품 도시로 이제 그렇게 설계가 이제 된 데가 그래서 그린시티 세종이라는 게 그 슬로건식으로 쭉 세종시 저기 테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종시가 2030년까지 건설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공사 중인 도시죠. 우리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종 시민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자원순환에 관련된 거 이런 뭐 기본적인 거 생활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는 세종시 출범 전에는 지금 전동면 신중리에 있는 소각장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 어쨌든 9년 만에 인구 30만이라는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이제 37만에 가까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그 용량 때문에 어떠한 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정책과 방안은 수립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 그 환경타운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고 또 인근 지자체 사례도 세 군데 이렇게 해주셨고 또 지금 현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성은경 처장님이 또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또 우리 이순열 의원께서 또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만 잘 조합이 돼서 하면은 웬만하게 좀 주민 간 그 간극이 좀 좁힐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근데 서로 이제 소통이 부자라 대화를 해서 근데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이제 찬반 논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같이 앉는 자석 자체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저는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보고 제가 그 반대 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이 처음부터 이제 상한 분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거냐면 그 주민 동의받는 거에서 어쨌든 그 법으로는 300m 이내에 됐더라도 그 권역에 사시는 그 여론 주주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좀 정기 작업을 해서 여론 분석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조금 이렇게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설에 있는 수용된 인원으로만 받고 또 이쪽 그 애초에 그 이 동지역의 예정지였던 지역은 계속해서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했다가 또 다시 공동주택단지로 또 용도 변경을 하니까 자꾸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다 열어놓고 그러면은 크게 지금은 그 친환경 종합타운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 어떤 그 주민의 그 어떤 건강상이나 이런데 그 해를 최소화시켜서 또 문화 공간까지 해서 그런 지금 첨단 시설로 굉장히 지금 그렇게 그런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동지역에 했던 거는 아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권, 북부권 엊그저께도 이제 얼마 전에도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치안 수요 때문에 됐듯이 우리가 이 환경 쓰레기 감축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우리가 이제 지역을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지역과 또 읍면 지역, 북부 지역, 북부권에도 또 하나씩 놔야 애초에 그렇게 섰던 건데 두 개를 놔서 운영하는 데에 이원화시켜서 하는 게 맞느냐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더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종시 쪽에서는 통합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 용역 결과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속속히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세종시는 또 지금 뭐 또 선거 국면이잖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지 지선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이러한 틈새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일부가 또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갈등만 유발이 되고 해서 이게 끝없이 지금 시간만 소모하고 또 지역 주민들 간에 그 분열만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솔로몬의 지혜를 잘 찾아서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답은 오늘 방법은 나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발표자분들이 해준 것을 잘
잘해서 어떻게 그걸 실행해서 진행하느냐,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된 그러한 그 당사자들이 해서 찾으면은 저는 해결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세한 것들이 소통이 안 돼서 일부 순진한 시민, 그 해당 주민들은 그냥 쏠림 현상으로 정확하게 내부 팩트를 모르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소통으로서 해결을 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질문 하나 네. 해주세요. 최근 그 세종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신도시면서 나오는데 이런 감량화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참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뭐 쓰레기 처리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게 1, 2, 3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씩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1번에 대해서 행복도시는 당초 설계 취지에 1, 2, 3 생활권은 가람동 거기 하고 4, 5, 6은 월산공단 6-1 저기에 소각장 부지를 설치하던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엄청나게 신도시에서 나오는 걸 왜 신도시에서 설계 취지에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을까? 폐기물 관련 법령에 보게 되면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설이나 주택 택지 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돈 내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예외가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신도시 쓰레기 문제는 신도시에서 해결하는 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이 되는 거고 행복도시 설계 취지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저도 아람동에 살고 있지만 이걸 저쪽에 처리하면 피해가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버려진 양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심 내에 이런 문제가 하도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최첨단 시설을 도심 내에 설치해서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월산공단 내 거기 소각장문을 설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삼리나 전동으로 떠밀었을 경우 한 1,600억, 700억 나오는데 진짜 신도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1조 단위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H가 부관하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면 2018년도에 이거를 갑자기 일원화 대책을 나왔는가? 사후 뒷부분으로 변명성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LH 이런 세 군데에서 언론에 보면은 논의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일원화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억지 논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은 관계되는데 충분히 실험하지 않고 읍면으로 갖다 정해놓고 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신도시 그쪽으로 떠밀려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쓰레기 자기가 버리는 게 원칙이고 자기가 줄이는 게 원칙이고 그런 게 원칙인데 이걸 내가 당연히 처리하고 비용 들어가겠죠. 그런 걸 저쪽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도 피해 안 보고 모든 게 왜? 안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인의 버려진 양심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밀실로 됐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부심으로 떠밀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월산공단 내 쓰레기 소각장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줄이면서 월산공단에 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람동에 있는 것도 거기다 전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두시면 또 쓰레기 나오는 것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나 발생지 원칙 또 최근에 북임원의 경우에는 이 세종시와 비슷한 아주 흡사한 지역입니다. 청주시 북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2개 있고 오창과 경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가 500톤 규모라 400톤짜리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집 걸로 한 집 이름 모를 암에 걸려서 노상 주민 환경 평가를 실시해라. 환경마다 대모하는 실정입니다. 환경 건강 평가도 공개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걸 공개해도 문제예요, 안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700억짜리 소각장을 걸려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 무게로 걸러질 수 없습니다. 1조 이상 들여서 해도 피해가 나옵니다. 예? 덜 나올 뿐이지. 1,700억으로 들여서 한 10년 지나서 이거를 암이 걸리거나 전 동네이 소각장이 저게 되니까 전 동네는 세종시의 쓰레기에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 싹 안 팔린다든가 그 다음에 그 환경권, 건강권 이걸 다 일패 자식 대대손손.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 조합대책이라고 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조합대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소각장이라는 의미를 전혀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친환경 좋은 것만 갖다가 해서 만들어 주나 보다 이리 인식이 듭니다. 네? 이게 사기성 아닙니까? 그건 대단히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종합대책에 지금 시에서 밀어붙이는 거는 3가지가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지나서 주변에 그걸 나 이름 모를 암에 걸렸을 때 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거기 거인가 하면 수영 몇 번 하면 이게 암이 낫습니까? 그리고 그 소각장을 걸려면 재산 가치가 3분의 1로 팍 떨어질 겁니다. 이거 상품권이나 수용해주면은 재산 가치가 팍 떨어지는 게 이게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세종시 거기 친환경 재료에 농산물 안 사먹는다고 했을 때 이건 뭐 이렇게 수용 몇 번 하고 기금 상품을 하나 받고 보존대책 하면은 이게 다시 이게 회복이 됩니까? 문제는 본질은 이게 혐오시설이고 나쁜 거니까 떠다밀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피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50억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준다, 기금을 얼마나 마련해준다, 이거는 사탕발림이지 피해 보전 대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세상 가치가 팍 떨어지고 헌법상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저기가 생존권 건강권 자식 대대손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도시는 완전히 죽어라는 그런 뜻이고 신도시는 완전히 그냥 책임 안 지고 저쪽에다 떠미는 그런 셈이 돼버립니다. 균형 발전이기는커녕 세종 귤기시 불균형 발전의 아주 그 암적인 존재고 역차별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됐고 만약에 친환경 조합 대책이 정말로 피해가 없는 그런 대책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시에서 전부 사들여서 1km든 공영개발을 하면 됩니다. 문화재 관광대 저기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오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제가 몇 번 지금 네가 관리권 줄 테니까 그리고 신정리에서 그거 그 윗사람도 안 걸리고 저쪽 3사람이 폐암 걸렸다고 해요. 저기 그 신정리 옆에 청주시 그 독립리. 그런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고 보면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지역적으로 떠다니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째 이거 저기 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성 있는 주민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외지 관련도 없는 데 갖다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한 게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치매 환자 이거 동의를 받으면 치매 환자는 그 의사 무능력자입니까? 뭡니까? 한정치산자입니까? 이거 저기 민법상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동의를 받아서 그 효력이 있습니까?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받아가 시에서 막 밀어붙이시 군대식으로
이 밀어붙이고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만능이고 잘하는 일인지 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부합되고 균형 발전에 부합되는지는 그 자체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일제시대에 그런 식으로 네 옆집에 네 옆집에 고자질에서 내 편 만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 하지 말고 환경 보호에 맞게 그 다음에 세종시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뭐가 당초에 있던 그 취지에 맞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들 우리가 전동면 하면은 거기가 상류 지역입니다. 그 운주산하고 독림산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조천을 거쳐서 이호천을 거쳐서 세종시로 들어옵니다. 이런 폐기물은 상수원 보고요. 문화재 많은데 이런 데를 가지고 완전히 잡아넣어서 세종시를 전동에서 세종시 쓰레기차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관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비능률적인 경제적 효율 비용이 더 들어가도록 이게 과연 맞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됐고 구도심 주민들이 잘 따지든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양심이 있다면 내 쓰레기 내가 돈 내고 내가 버리고 내 앞에 내 소각장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 하에서 정책을 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상공단 소각장은 반드시 1, 2, 3 생활권은 가람 4, 5, 6은 월산 이거 어딘가는 신도심에 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것을 부도심에 떠담는다고 했으면 세종시 자체를 반대로 했을 겁니다. 왜? 완전히 혐오시설만 해서 나중에 다 자식 대대손손 재산가치 폭락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헌법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고서 이제 여기 군대입니까? 시민 주권입니까? 이게 균형 발전입니까?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차분차분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북면 주민들 좀 대표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혹시 선생님 말씀에 좀 얘기를 더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정면 고등 1, 2장 김은수입니다. 이 사안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전동면, 북부지역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입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1번과 같이 기존에 계획된 자리에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정동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거죠. 첫 번째 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주민들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아니면 의사를 묻었더라도 별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 이건 조례든 규칙이든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300m 범위 내에 주민동이라고 돼 있다면 이거 고쳐야 돼요. 왜 고쳐야 되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권역 내에 300m하고 500m하고 1km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1km가 떨어졌어도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산 뺑글에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고 보셔야지. 300m라는 범위 법적 조문 가지고 이걸 대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겠네요. 산 넘어도 아니고 그 안에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런 규정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아까 잘 해주셨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서 했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절차적 모순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입지 선정위원회인데 그 지역 내에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가지고 입지 선정을 했다. 이거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적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순서와 절차와 민주적 소통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 안 오신다 그래서 저는 한번 무슨 소리 하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 절차적 하자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봐요. 그리고 밀집된 지역에 저런 시설이 설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크레임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환경이 다수가 피해를 좀 받더라도 환경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가 계속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에이전지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런 노력을 하질 않을 거예요. 덜 하겠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지만은 현명하게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저희가 뭐 다른 대응을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좀 듣는 자리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행복청하고 세종시에 굉장히 그 질의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언제 지목 변경을 했느냐, 무슨 사유로 용역 적고 용역이 만능이냐, 이런 거를 제가 근데 전동면이나 그 북부권 주민들의 사고는 왜 행복도시에 쓰레기를 하도록 그 많은 쓰레기 나오는 거를 돼 있는데 그걸 없애고 밀어붙였냐, 군대시고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설계 취지나 법령상에 30만 제곱미터 공동이 따위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허독돼 있는 걸 왜 없앴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없앴을까? 주민의 그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받았을까? 아니면은 왜 없앴을까? 과연 반드시 해야 될 거를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이해를 못합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없앴을까? 분명히 허독돼 있는 걸 없애버렸거든. 우리가 저 전동면 사람들이 읍면이라고 해서 요새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북부권이 연대로 돼 있습니다. 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나름의 표현을 잘못할 뿐이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거기로 해야 될 거 왜 없앴느냐. 여기에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작년 2000년도 6월에 형식은 행복청에서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을 합니다. 연구소 번지로. 다만 세종시하고 LH의 조율해서 지목 변경 과정을 거치겠죠. 입장을 반영해서. 그런 과정이었고, 언론 보도에 보면은 주거 용도로 용도 변경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실행 단계는 추진하고 못한다고 시장이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이 아파트 업자들의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투기 차익을 실현하게 해서 딴 데 더 늘려서 하면 될 텐데 소각장 부지를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건 잘못하면 투기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기 주동자가. 에? 이거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북권 주민들. 니들 투기 조장하려고 한 거 아니냐. 에? 니들 우리는 그 돼지만도 모르게 역차별하려고 니들 한 거 없앤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세종시하면 1번 국도 대한민국 철도 역사, 운주산, 독림산 이게 상류지역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 하루까지 와가지고 이놈을 우리가 상수하면 섞어서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주산, 독림산 상류지역에 이게 폐기물 저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세종시 전체에 운반차, 쓰레기차라고 다 갖다 냄새나고 클린 세종이 더티 세종 이미지로 하는 뭐 운반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면 아닙니다. 이게 당초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류에 이렇게 폐기물 저기를 해서 청정지역 전동을 가지고 완전히 폐기물장으로 오염시켜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그 지금
아름동의 주민이시고 이제 수종 면에서도 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대책위에서 부참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 않은 걸음이셨을 텐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뭐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거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한 걸음씩 서로 다가가는 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하는 그런 저희 수민 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또는 없으시죠? 있으세요? 그럼 정리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따로 말씀 안 하시고.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중간에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회 내에 상임위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그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류를 한 건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갈등 상황들을 접했기 때문에 관련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해주신 아름다운 주민분들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합류를 했었는데 막상 입지선정위원회에 합류하고 나서 전혀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를 다 만날 수 없었어요. 그 관련 지역의 해당 지역의 분들이 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요. 네네. 그 일본의 위치 선정이 딱 됐는데 그게 캔슬됐잖아요. 네, 육생활권에 네. 예정되어 있던 캔슬이 취소가 됐- 캔슬이 됐으면 예. 기본적으로 세종시 안에 2,250만 평인가요?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해줬어야지. 그렇게 해줬어야지 이게. 그래야 그 원래의 틀에서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그 안에서 선정을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위원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정 지역을 선정한 후보지를 정해놓고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딴 지사 했으면 딴 지사 했으니까 전체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어야 맞다 이거죠. 아무튼 제가 합류를 했고요. 그 말씀하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쌍유리에서 오신 분이 본인의 의구심을 이제 질문으로 해주셔서 토론회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장을 우리 시민단체, 시민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아까 그 스타워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게 각자가 각자의 생각을 그냥 계속 발현을 하고 있으면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을 뿐더러 생각도 주고받음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걱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 이성용 시민분은 저희한테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요.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 세종시청 입장에서는 북부권, 읍면, 동지역, 예정지역 여기를 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거는 지자체를 하나의 발생지로 보거든요. 거기서도 소규모를 여러 개를 짓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강력화해서 소방로를 짓는 거를 그쪽에서도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는 지금 정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이제 소정에서 오신 말씀은 제가 참 새겨 들을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00m 이내라는 게 조례나 이런 게서 정해진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법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정해진 것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선의적으로 이용하는 거하고는 제가 재량이 보고 한 가지만 선의적이다 악의적이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짜 악의적이었으면 80% 동의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50% 많아야 70%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어디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문제는 저희 송성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혹하시는 것처럼 요양원이 거기에 자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할 때는 80%라는 거는 사실은 동의받기 어렵다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받아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염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80%를 한 거고 악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50%예요. 다 지자체가 거의. 그렇지만 저희가 80% 동의를 한 거는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안타까운 결과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충분하고요. 뭐 결과물은 회의를 통해서 소통해서 결정되는 거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피해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놓고 이것을 피해가 적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정지대에 갖다 놓고 그거 다 연기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만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2250만 평 범위 내에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피해를 없애는 거. 피해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가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거지. 네, 이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 시설을 방치하고 싶어도 방치가 안 되는 게 이제는 원격 감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짜 도심지에 갖다 놓고 감시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외지에 놓고 그냥 방치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걱정은 저희도 걱정이 되지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발생지 처리원칙 법상은 발생지에서 시군 단위로 자치단체 단위로 뭐 이렇게 한다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복도시 설계 당시 1, 2, 3 생활권 가람동, 그 다음에 4, 5, 6 월상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느닷없이 왜 번복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사후적으로 내세운 게 용역 주고 나서 설득을 해야 되겠으니까 일어나가 나왔습니다. 결국 껴맞추기식이고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엄청난 쓰레기를 400톤짜리 소각장이 내 옆집 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하면은 그거 막 가만히 있을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저쪽에 오도록 돼 있는 거를 내 집 앞으로 온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지 않습니까? 당초한대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지지에 맞고 법령 지지에 맞고 근데 왜 일어나가 뭐 만능에 이게 뭐 해결책입니까? 그게 사후적 변면성으로 나온 게 통합 일어나예요. 용역이 만능이 아닙니다. 용역은 하나의 세종시에서 돈 주면은 그대로 결과대로 이끌어 나오는 게 용역이에요. 이걸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해가지고 반대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왜 그 용역이 타당하다는 건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클린시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반차도 한 10km가 넘어요. 여기서 전동에 수은 쓰레기로 막 왔다 갔다 하다 흘리고 경관 그 다음에 운반비 날마다 이 얼마나 비능률이고 더 클린 세종이 더티 세종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은 주신 말씀 잘 새기고요. 박달 소장님 말씀하시고 있으시면 네. 저는 여하튼 뭐 집행부가 행정이 요즘은 행정이라고 그냥 많이 행정에서 그간에 노력해 오시고 뭐 추진해 오신 거 충분히 저희가 높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해 오고 뭐 이런 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뭐 원점에서 다시 뭐 짚어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더 보완하고 좀 채워서 좀 가볼까. 건너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건너뛴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게 건너뛴 다음에 결론에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계획이 추진되고 뭐 원만하게든 뭐 잘 추진되든 뭐 갈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감량이나 올바른 자원순환 정책 방향이나 또 시민들의 참여를 더 또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빠져 있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더 성숙한 어떤 시민 참여형의 어떤 뭐 정책이 뭐 만들어지고 뭐 추진되고 이런 것이 좀 되지 못하면 앞으로 이게 이제 사실 쓰레기 문제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동의 문제인데 이 쓰레기 이제 폐기물 시설 말고도 폐기물 정책이나 자원순환 정책 말고도 다른 분야나 다른 주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번 기회가 좀 선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같이 시민 참여 영역을 분명히 좀 넣어서 평가하고 반성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신도심 지역 인구가 많은 여기는 이제 사실 배출자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아까 뭐 양심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책임이나 이런 피해 영향들을 좀 전가하는 이런 구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충분히 합당한 보상과 지원과 이런 거 외에도 정신적인 뭐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공감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여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냥 강조를 드리면 소각 시설과 관련한 협의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간 우리가 놓쳤던 많은 합의나 공론화 과정들을 좀 짚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설명과 설득의 자리가 돼도 좋으니 뭐 주민 대표성이나 시민 대표성 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나 지금 행정에서 쭉 간 다음에 여러 대화의 자리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좀 더 공신력 있고 권위 있게 그런 소각시설에 대해서 같이 소각 처리 시설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어디에 할 거고 뭐 이런 등등을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합의점들이 좀 도출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로서의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왜 안 되냐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 감량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참여가 이제 관건이니 어떤 자원순환위원회가 됐든 자원순환 정책협의회가 됐든 좀 정책 협의를 좀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이 좀 돼서 이참에 위기가 기회인데 이참에 좀 모범적인 선례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그냥 가끔 구도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걸 뭐 명문화하고 공식화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또 세계 명품 도시의 그렇죠.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심 한복판에 세워놓고 이 문제 없이 만들어 놓는 게 명품이지 그거를 딴 데로 빼놓고선 명품을 만든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그런 의견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네.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추후에도 그런 설비가 있을 때는 호수공원 한복판에다 세워놓고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야 명품 도시가 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지. 남 하는 대로 따라서 가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간택만 요구하죠. 네. 한번 우리 이송영 선생님께서 그 가람동 시설부터 아주 그 역사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류한 저로서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조사할 때 지표를 여러 가지 뭐 자연환경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주민동의 부분을 제일 크게 만듦으로써 그 주변에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고자 했었다는 노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데 대로 주민들은 그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생각의 차이를 거기다가 이렇게 전부시켜 하는 거지. 네, 그러니 이제 어떡하든지.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도 모자란다라는 어떤 그 접촉의 기회를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마무리하면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모이니까는 하나라도 더 서로 얘기를 하고 답을 찾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폐기물 처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좀 답이 있고 좀 어떤 상생의 어떤 그러한 대답을 그런 저희 안에 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저희가 다시 또 이제 공론하는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예, 감정평가적인 하니. 네.